실수로 예매한 한국행 티켓이 운명의 선물이 된다면? 오랜 꿈이던 일본 도쿄 대신 실수로 한국행 티켓을 예매한 백인 여성의 절망. 하지만 그 실수가 인생을 바꿀 운명의 만남으로 이어진다면? 나는 내 인생 최악의 실수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제 삶에서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 될 줄은 몰랐죠. 선입견과 오해로 시작된 여정이 어떻게 가슴 뜨거운 사랑과 문화적 깨달음으로 변해가는지 그 놀라운 반전을 지금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스위스 로잔 출신의 소피 라우터입니다. 26살이고 평범한 은행원이었죠. 제가 지금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번의 실수로 시작된 제 인생의 가장 놀라운 여정에 관한 것입니다. 어릴 적부터 저는 일본 문화에 완전히 빠져 있었어요. 지브리 애니메이션부터 시작해 다도, 정갈한 일본 정원, 사무라이 영화까지. 제 방 벽은 일본 포스터로 가득했고 책장은 일본 소설과 만화책으로 넘쳐났습니다. 고등학생 때부터는 독학으로 일본어도 배우기 시작했어요. 언젠가는 일본에 가서 벚꽃 아래에서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을 읽겠다는 꿈을 품었죠. 10년 동안 저는 조금씩 돈을 모았어요. 매달 급여의 일부를 도쿄 여행 통장에 넣었고 마침내 26 생일 선물로 제 자신에게 일본행 티켓을 선물하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흥분된 마음으로 노트북 앞에 앉았어요. 다양한 항공권 사이트를 검색하다가 초특가 프로모션을 발견했죠. 아시아- 일본 한국 통합 카테고리였어요. 피곤한 상태에서 빠르게 클릭을 하다가 저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예약 확인 메일이 왔을 때는 이미 늦었어요. 메일 제목에 서울 인천이라는 단어가 선명하게 보였죠. 도쿄 나리타가 아니라 서울 인천이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확인해보니 항공권은 초특가 프로모션이라 환불이 불가능했고 변경 수수료는 새 티켓을 사는 것보다 더 비쌌습니다. 이미 예약해둔 도쿄 호텔도 모두 취소해야 했고요. 그날 밤 저는 울면서 친구에게 전화했어요. 왜 하필 한국이야? 나는 한국어 한마디도 모르는데. 한국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출발 이틀 전 저는 마지못해 가방을 쌌어요. 구글에서 한국 서울 여행을 검색했더니 대부분 음식 관련 정보만 나왔어요. 저는 한숨을 쉬며 몇 가지 기본 한국어 인사말만 메모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얼마예요? 그게 전부였죠. 비행기에서 내린 후 저는 인천공항 도착장에 서서 제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예상과 달리 모든 표지판에는 한국어와 영어가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스마트폰 앱 하나로 공항에서 시내까지 가는 모든 교통편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 무인 출입국 심사대는 제 여권을 순식간에 처리했어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편리했죠. 공항 버스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동안 저는 창밖 풍경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고층 빌딩들 사이로 보이는 산과 강 그리고 곳곳에 자리 잡은 공원들. 제가 알던 한국은 가난하고 전쟁으로 피폐해진 나라 이미지였습니다. 하지만 창밖에 펼쳐진 서울은 완전히 달랐어요. 깔끔한 도로와 세련된 건물들,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커피숍과 패션 매장. 도쿄를 기대했던 저에게 서울은 뜻밖의 놀라움이었습니다. 호텔에 체크인한 후 저는 근처를 산책하기로 했어요. 지하철을 타고 명동이라는 곳에 갔는데 그곳에서 또 다른 놀라움을 경험했습니다. 지하철 안에는 노약자석을 양보하는 젊은이들, 화장실에는 모든 시설이 센서로 작동하는 무접촉 시스템, 전철 내 무료 와이파이와 USB 충전기까지.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일본보다 더 좋아 보여. 다음 날 저는 북촌 한옥마을을 방문했어요. 전통 가옥들 사이로 걷다 보니 갑자기 하늘에서 비가 쏟아졌어요. 우산도 없이 당황해서 처마 밑에 서 있는데 한 남자가 조용히 다가와 우산을 씌워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그는 한국말로 먼저 말했다가 제 당황한 표정을 보고 바로 영어로 바꿔 말했어요. 그의 영어는 유창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민준이라고 소개했어요. 32살이며 이 마을에서 문화해설사 자원봉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민준은 저를 근처 전통 찻집으로 안내했어요. 한국은 비가 오면 따뜻한 음료부터 챙기는 게 국룰이에요. 그가 설명했어요. 저는 그가 사용한 국룰이라는 단어가 재미있게 느껴졌습니다. 당신은 이곳 직원인가요? 저는 물었어요. 아니요, 자원봉사자예요. 이 마을 어르신들 모임도 있어서 가끔 도와드리고 있죠. 민준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그의 미소는 따뜻했어요. 그는 수줍음이 많아 보였지만 행동은 매우 배려심이 넘쳤습니다. 저는 무심한 듯 다정하고 말수는 적지만 행동이 따뜻한 그에게 묘한 끌림을 느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북촌의 그 찻집을 찾았습니다.
민주는 항상 그곳에 있었고 그는 점점 더 깊이 저를 배려하며 한국 문화를 차근차근 알려주었어요. 그와 함께할수록 저는 한국에 대한 오해가 얼마나 컸는지 깨달았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민주는 저를 남산타워로 데려갔어요. 서울의 전경을 내려다보며 그는 한국의 역사를 들려주었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불과 50년 만에 세계적인 경제 강국으로 성장한 이야기,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잃지 않으려고 노력한 전통과 정신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우리나라는 외국인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건 우리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너무 빨리 발전해서 세계가 따라오지 못한 거죠. 민준의 말에 저는 공감했어요. 사실 저도 한국에 대해 거의 아는 것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그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점점 더 이 나라에 매료되고 있었습니다. 다섯째 날, 민주는 저를 한강공원으로 데려갔어요. 그곳에서 우리는 자전거를 빌려 강변을 따라 달렸습니다. 해가 지고 서울의 야경이 물에 반사되는 모습은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우리는 강변에 앉아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민준이 직접 준비한 김밥과 떡볶이였어요. 한국 음식은 어때요? 그가 물었어요. 처음에는 너무 매웠지만 이제는 중독성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여섯째 날, 저는 민준이 일하는 NGO 사무실을 방문했어요. 그는 도시재생 관련 비영리단체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그의 또 다른 모습을 보게 됐어요. 민준은 매일 아침이면 지역 어르신들께 직접 모바일 뉴스 요약을 프린트해 나눠드리고 외국인 방문객을 위해 한국어 -영어 이중언어 안내문을 손글씨로 작성했습니다. 작은 일상 속에서도 그의 배려심은 빛났어요. 그날 저녁 우리가 찻집에 있을 때 한 노숙인이 들어왔어요. 주인이 그를 내쫓으려 하자 민준이 조용히 막아섰습니다. 오늘은 많이 추운 날이에요. 그냥 따뜻한 차 한 잔만 드리고 내보내도 되지 않을까요? 그 말에 주인은 한숨을 쉬며 동의했고 민준은 노숙인에게 따뜻한 차와 함께 자신의 도시락도 나눠주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민준은 그저 잘생긴 남자가 아니었어요. 말보다 행동으로 자신의 가치관을 증명하는 사람이었죠. 그날 밤 저는 호텔 방에서 일기를 썼어요. 서울의 야경보다 그가 내민 우산 한 자루가 더 눈부셨다. 일주일째 되는 날, 민준과의 약속 시간에 그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문자도 연락도 없었습니다. 저는 불안해졌어요. 혹시 내가 뭔가 실수를 한 걸까? 아니면 그에게 다른 여자가 있었던 걸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 저는 북촌 찻집으로 다시 갔어요. 그곳에서 민준을 발견했는데 그는 젊은 여성과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질투와 상실감에 휩싸여 그냥 돌아서려 했어요. 그때 민준이 저를 발견하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소피, 이리 와요. 마지못해 다가가자 민준은 그 여성을 소개했어요. 이쪽은 제 사촌 여동생 지연이에요. 미국에서 유학 중인데 잠시 한국에 돌아왔어요. 안도감과 부끄러움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민준은 제 표정을 읽었는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걱정했어요? 어제는 급한 가족 일이 있어서 연락을 못했네요. 미안해요. 그날 저녁 우리는 서울타워로 갔어요. 도시의 불빛이 별처럼 빛나는 것을 보며 민준이 말했습니다. 처음엔 당신이 그냥 지나가는 여행자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냥 보낼 수가 없어요. 그의 말에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손을 잡았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공항으로 가는 길에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열흘 전 이곳에 도착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감정이었습니다. 이제 서울은 실수로 오게 된 곳이 아니라 제가 사랑하게 된 도시였어요. 민주는 공항까지 저를 배웅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출국장 앞에서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내 인생 최고의 실수였어. 한국행이,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주는 그런 저를 껴안으며 속삭였어요. 언젠가 다시 올 거지? 응, 이번엔 실수 아니야. 그렇게 저는 스위스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서울에 남아 있었습니다. 돌아온 후 저는 한국어 학원에 등록했고 온라인으로 민준과 매일 대화를 나눴어요. 3달 동안 우리는 서로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갔고 6개월 후 저는 다시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관광객이 아니었어요. 저는 한국에서 일자리를 구했고 민준과 함께 외국인을 위한 한국 문화 투어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간단했어요. 세계에 한국의 아름다움을 알리는 것. 발달된 시스템, 풍부한 문화, 무엇보다 따뜻한 사람들을 소개하는 것이었죠. 오늘날 우리의 투어는 실수로 찾은 보물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외국인들에게 사랑받고 있어요.
저는 종종 투어 시작 전에 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저는 일본을 사랑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이제 제 친구들에게 당당하게 말해요. 다음 휴가는 무조건 한국으로 가야 해라고요. 가끔 사람들이 물어봐요. 왜 일본이 아니고 왜 하필 한국이었냐고요? 그럼 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지금은 말할 수 있어요. 정말 다행이었다고. 한 번의 실수가 제 인생을 바꿨어요. 잘못 산 티켓이 저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을 주었습니다. 새로운 나라, 새로운 문화, 그리고 평생의 사랑을요. 여러분도 인생에서 예상치 못한 변화가 찾아올 때 그것을 실수나 불운으로만 여기지 마세요. 때로는 그런 우연이 우리를 더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하기도 합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용기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